안녕하십니까. 소아치과학의 임상적 접근 3판의 첫 발표를 맡은 노상태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소아구강 건강과 소아치과의 관점. 센터에서 네. 서서 하면 목소리가 안 들어가요. 네. 높아지고 있는. 두 번째로 성장 및 사춘기의 성장. 세 번째로 정신 발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소아치과는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아동의 종합적인 예방 및 치료와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실천, 교육 및 연구로 정의됩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이 정의에 주목할 점은 어린이라는 개인의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아동에 대한 유엔 협약 정의, 즉 아동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에 대한 정의를 사용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른과 다르다는 인식이 언제나 그래왔던 것은 아닙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아이들의 얼굴이 어른과 같지만 크기만 작습니다. 아동은 이전에 작은 성인으로 묘사되었지만 현재는 성인 양육자에 의존하며 성장하는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9세기 말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의 80% 이상이 치아 오식증을 가지고 있고 이 중 1000명 중 몇 명만이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개별 임상적 접근이 아닌 인구 접근법을 사용하여서 또 그를 바탕으로 한 역학 정보를 사용하여 건강 문제를 밝혀낸 이러한 연구의 의미는 아동의 구강 건강을 체계적인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줍니다. 임상적으로는 소아치과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구강건강 관리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데 오돈톨로지, 의학, 그리고 행동과학의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방은 여전히 소아치과학의 초석이며 이러한 예방을 통해 건강한 치아 맹출과 구강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오식증, 치주질환, 무기질환 장애, 치아 침식, 치아 발달 및 맹출 장애, 외상성 손상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구강질환 및 상태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의미합니다. 소아치과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는 증후군과 아동 학대에 관련된 아동의 조기 진단과 같은 영역도 포함됩니다. 2장입니다. 인생에 따른 다른 성장 시기별 측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나탈 그로스입니다. 출생 전 성장은 기관 발생과 조직 분화가 특징인 1기, 그리고 빠른 성장과 성숙의 특징인 2, 3기로 즉 3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태아의 성장은 임신 2기와 3기에서 연속된 초음파 촬영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복부둘레, 머리둘레, 대퇴골의 길이 등을 결정하여서 이 매개 변수로부터 태아의 체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시간에 따른 체중 추정치의 변화에 따라 이 태아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 혹은 자궁 내에서 성장 제한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 시 체중의 길이를 측정하고 표준 데이터와 비교를 기반으로 신생아는 임신 기간의 적합, 그리고 AGA 범위에 있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 부족함, SGA 범위에 있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 큼, LGA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뉘는데 IUGR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 제한을 받은 경우로 보통 사람들이 SGA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AGA는 IUGR은 AGA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AUGR과 SGA가 동일한 동의어가 아닙니다. 출산 후 2년간은 수파인 포지션으로 신장을 측정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서서 신장계를 이용하여 신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의 비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성장 장애의 감별 진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앉은 키와 서 있는 키의 비율을 계산하여 성장 장애에 있어 신체 비율이 비례적인지 혹은 하이포콘드로플라지아와 같이 비례적이지 않은지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출생 후 체중에서 최대 10%까지의 짧은 초기 체중 감소 후에 첫 달 동안은 하루에 30g, 월에 3.5cm라는 큰 성장률을 따릅니다. 그 후에는 체중과 신장의 속도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생애 전체에서 중요한 성장 단계입니다. 차일드후드 이 단계에서는 성장은 비교적 일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 속도가 점차 감소하며 성장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에 크게 의존합니다. 일반적으로 4에서 5년에 걸친 사춘기 성장 기간 동안 총 신장 증가에서 남아의 경우에는 25에서 30cm, 여아의 경우에는 평균 20에서 25cm입니다. 성스테로이드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키고 또 이에 따라 IGF-1을 증가시킵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남아보다 1년 앞서게 되고 1년 일찍, 평균적으로 1년 일찍 정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아의 경우에는 성장이 일찍 시작되며 일부에서는 2차 성징이 발달되기 나타나기도 전에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싹은 10에서 11세 모보다 먼저 나타나지만 때때로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월경인 초경은 성인 수준의 에스트라디올 생산과 남포 성숙의 징후이며 약 3세의 급성장 기간에 늦게 발생하게 됩니다. 초경 이후 기성장은 연간 1.5에서 2cm에 걸쳐 4에서 8cm로 작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사춘기의 성장 급증은 발달 단계에서 비교적 늦게 나타나고 11세에서 12세의 고관의 크기가 3에서 4mm로 확대되면서 시작됩니다. 고관의 성장은 계속되고 6에서 12개월 이내 음모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신장 속도는 14세의 쯤 고관의 크기가 10에서 12mm일 때 발생합니다. 중반의 사춘기에는 많은 소년들이 여성형 유방을 앓는데 이는 6에서 12개월 내에 보통 사라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성숙기가 늦은 성숙기에 비해서 더 높은 최고 속도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별개로 체중의 증가는 최고 높이의 성장 속도 전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최고 속도의 전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세기 동안 연구에서 선진국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건강관리 개선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신장 높이가 증가했으며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도 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또 지난 2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사춘기 발생 연령이 감소가 관찰되어 환경 요인과 현대 생활 방식이 유전 요인 외에도 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성장통입니다. 상당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잠자리에 들 때 정강이 또는 다리에 국한된 통증을 간헐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이가 불편할 경우 온찜질, 부드러운 마사지, 가벼운 진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성장 평가는 연령별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성장 차트에 신장과 체중의 종적인 측정을 적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팔로우업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성장 측정을 통해서 얻은 성장 궤적은 가족 잠재력과 비교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키 성장 및 속도는 건강한 어린이에 대한 롱기투디널 한 추적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립 2-5의 경우 종단적 추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입니다. 평균의 성장 곡선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2의 표준 편차 범위까지 곡선에 나타납니다. 다음 환자의 경우에는 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키성장이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이런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은 그에 따른 성장 시기별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또 성장 차트는 일반적으로 인구 95%를 포함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가족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모의 키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공식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족의 잠재력을 따르는 성장 궤도를 따를 것이나 이 궤적을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평균으로의 획이라고도 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생후 첫 2년 동안 어린이가 자궁 내 성장과 출생식의 크기에 따라 캐치업 또는 슬로우다운 할 수 있고 사춘기 동안 조기 성숙은 평균 이상의 성장 급증으로 이어지며 또 후기 성숙은 그 반대의 경우고 이에 따라서 평균 차트보다 항상 위쪽에 커브를 그리고 또 후기 성숙의 경우는 항상 아래쪽에 커브를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큰 어린이들은 일찍 사춘기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키가 작은 어린이는 나중에 사춘기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급성 질환이 있다면 일시적인 체중을 감소하나 회복 후에 빠른 캐치업을 보입니다. 하지만 질환을 회복하고 나서 뼈 나이가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허용해야만 회복 후에 상당한 추격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성장은 고라 중심이 융합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많은 성장 질환이 골 연령, 지연 또는 가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골 성숙 평가도를 결정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 연령은 대부분 왼손과 손목의
방사선 사진과 연령별, 성별별 기준 차트를 이용해서 비교합니다. 그 로일리 파일 메서드에서 출생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완부 골 방사선 사진을 30단계로 나누어 만든 표준 사진과 환자별 사진을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테너 화이트하우스 메서드에서는 수완부 골 29의 골성수의 형태에 따라서 각각 9개의 등급을 매기고 각각 부위에 대한 점수를 측정하여서 총합으로 그 합산하여 골격 연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베일리 피네오 테이블을 사용하여 체장 신중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베일리 피네오 테이블을 보시면은 골 연령이 14세인 남한의 경우에서 이 골성숙은 92.7%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현재 신장이 92.7%라면은 100%가 되었을 때 최종 길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의 에버리지의 경우에는 그 실제 나이와 골 연령의 차이가 1년 이내인 경우, 어드밴스는 골 연령이 더 빠른 경우, 리타이어드는 골 연령이 더 느린 경우를 말합니다. 치아 연령 또는 치아 성숙도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맹출 치아를 기록하고 표준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법인데 보다 정확한 방법은 드모르잔이 파노라마 영상에서 왼쪽 아래 영구치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점수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치아 연령과 골 연령에서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성장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염, 약물, 화학물질 노출, 담배, 산모의 질환, 자궁부전과 같은 불리한 조건은 자궁 내 성장 및 발달 장애와 조기 또는 후기 성장 제한을 유발하게 됩니다. 산전 및 산후 초기 성장 패턴이 성인 생활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심혈관 질환, 이상 지질 혈증, 당뇨병, 사춘기 및 생식기능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SGA 또는 IUGR로 태어난 그 아이들의 85%는 캐치업 성장을 보이지만 15%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호르몬 치료에 잘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 저신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저신장의 아동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프의 쉐입은 따르나 정상적으로 성장률을 보이나 좀 더 낮은 궤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 곡선에서 아이의 위치가 가족의 잠재력과 일치하지 않거나 낮은 성장 속도로 인해서 성장 궤적 아래로 이탈한다면 좀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많은 만성 및 전신질환 및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는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를 흡입해도 성장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F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천식으로 진단되어 스테로이드를 치료하였으나 성장 속도가 감소하여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 그림 B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림 E와 같은 호르몬 결핍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해줬을 경우에 다시 놀라운 성장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여아의 터너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 실버 레셀 증후군 또는 누난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증후군은 출생 후 성장 실패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기에는 빠른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성장 속도가 느려져서 그로스 호르몬으로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심각한 방치 또는 학대로 인해서 성장 지연이 되는 심리 사회적 외소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키가 큰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문 유전 질환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성염색체 이상, 클라인페틀 증후군, 그림 A, 트리플 X 증후군 및 이중 Y 증후군과 같은 과잉섬 염색체, 그림 B는 모두 참조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키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드물지만 거인증과 같은 내분비 장애, 기간티즘은 위와 같은 그래프를 보이고 또 그리고 뒤에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큰 키를 가진 비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성장이 멈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큰 비만 아동과 죄송합니다. 그림 이와 같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조기 성성숙과 같이 최종 키는 그 표준 편차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림 F의 경우는
늦은 사춘기 가족성의 경향을 띠지만 성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성장을 제한하라 하였으나 가족이 원하는 범위 내를 이탈하는 더 높은 신장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과 출생 후 성장 실패를 가진 많은 아이들은 치아 성숙의 지연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소토 증후군 환자는 이른 치아 성숙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치과 의사는 일반 질환의 구강 증상을 인지하고 조기 진단에 기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선전 및 상후 성장은 개인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성장 차트는 구하기 쉽고 비친수적이고 저렴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기의 사춘기 진행 평가와 함께 신장 및 체중의 달성에 대한 중단적 추적을 허용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리학적 성장 차트와 연대기 연령에서 크게 벗어나는 뼈 연령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기저질환은 첫 번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상 및 비정상 성장 패턴에 대한 지식은 건강관리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사화치과 의사는 치아의 성숙도에 현저한 편차가 있다면 성장 문제가 있지 않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장입니다. 인간의 삶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세 가지 주요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수정력이 생성되며 이 시스템의 통합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복잡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만듭니다. 첫 번째로 생물학적 시스템에는 유기체의 심리적 기능에 필요한 모든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생물학적 과정은 유전적으로 성숙된 성숙, 주변 환경과 사고, 질병, 생활 방식의 행동 패턴의 결과로 발전하고 또 변화합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시스템에는 경험의 의미를 만들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개인의 능력의 핵심적인 정신 과정입니다. 감정, 동기, 기억, 지각, 문제 해결, 언어, 상징적 능력, 미래에 대한 지향 모두 심리적 과정을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시스템은 사람이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사회 시스템이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대인관계, 종종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 방식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과정 간의 상호작용에 산물인 내부 경험을 이해하려며 시스템 중 하나가 또 변경되게 되면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리 발달의 관점 가운데 피아제에 따른 인지 발달에 따르면 모든 유기체는 불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그림은 다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소아치과 교과서에서 피아제 이론에 따른 인지의 과정을 잘 소개한 것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평형에서 알려진 것을 경험하고 평형은 알려진 것과 경험하고 있는 것 사이에 변화와 불일치를 고려하기 위해 지식을 구성하는 기존 방식을 점차 수정하는 과정인 적응을 통해서 달성하게 됩니다. 적응을 통해서 불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은 연속성과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과정으로 하나는 기존의 정신구조인 스키마, 도식에서 측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경향인 동화와 기존에 있던 경험을 통해 드러난 대상이나 사건을 죄송합니다. 기존의 정신구조의 측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경향인 그 조절과 또 알매 연속성에 기여하는 동화를 통해서 이 둘 간의 균형을 통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피아제에 따르면 인지 발달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감각운동기에는 유아가 환경을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점점 복잡한 감각 및 운동 스키마가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조작기는 언어, 모방, 이미지, 상징적 놀이, 상징적 그림을 통해서 도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를 개발하게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특정 인과관계의 논리적 필요성을 인식하며 범주와 분류 계층을 이해하고 물리적 현실과 명확하게 연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며 형식적 조작기는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많은 변수들을 개념화할 수 있고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규율을 만들고 또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학문은 이런 구체적 조작기의 지능의 질을 반영합니다. 피아제의 이론을 다시 정리해보면 인지는 인간 유아의 생물학적 기반의 능력에 기반을 두고 지식은 행동에서 파생되고 이 지식은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스키마와 경험 간의 불일치가
인지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비고츠키는 아동의 새로운 학습을 위해서 아동 학습의 경험 모델을 제시하고 구조화하는 성인, 나이가 많은 형제, 같은 또래의 더 성숙한 아동의 지도에 의해서 축적된다는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의 능력 학습 과정을 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것, 그 사이의 이론적 영역인 존 오브 프록시멀 데벨롭먼트는 도움이 있다면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은 기존 발달의 역량의 재구성과 내재화를 하고 더 높은 내적 정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피아제에 따르면 적응, 비고츠키에 따르면 학습은 입력이 새롭지만 기존에 내가 알던 지식과 다르고 하지만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만 동화가 아닌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두 가지 이론을 종합하여 말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월에서 18, 언어의 발달입니다. 12에서 18개월까지 초기 기간에 아주 느린 언어 학습 후에는 물건에 어떠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처럼 빠르게 새로운 단어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영어는 생후 18개월까지 단어를 행동과 일관되게 연관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명사 학습이 동사보다는 우선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에 접근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는 3세 무렵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 기본적인 문장 형태를 알아낸 후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적인 목표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서적 발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질이란 환경에 대한 반응과 자기조절 패턴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토마스는 유아의 기질들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고 또 로버트와 포너는 그 3세, 7세 아동의 세 가지의 기질을 그룹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 조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가 감정 상태를 조절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유아의 성공적인 사회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조절 기술의 부족은 사회 역량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자기 조절, 자기 제어의 측면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가족, 사회 문화를 관통하는 아동의 발달 적응 및 사회 적응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를 발달 과제라고 합니다. 컨덕트란 아이들이 얼마나 규칙을 잘 따르는지,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는 많은 사회에서 중요한 영역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학습적인 성과가 좋은지, 그리고 셀프 도메인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는 능력, 또 나중에는 자아 정체성, 그리고 자율성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애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애착 인형 혹은 불안정 애착, 연애 등의 말을 모두 애착 이론에서 기반한 말들입니다. 존 볼비가 제시한 애착 이론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를 지지한 할로의 실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어머니와 격리시키고 차갑고 딱딱하지만 우유병이 걸려있는 철사의 모델의 어머니와 우유는 없지만은 따뜻한 헝겊으로 쌓여져 있는 두 가지 모형의 엄마를 제시하였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따뜻함을 주는 헝겊 원숭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갑자기 놀랄만한 자극이 주어진다면은 이 새끼 원숭이는 곧바로 헝겊 엄마에게 달려가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생애 초기에 어머니의 적절한 돌봄과 행동에 의해서 아기가 가지게 되는 안정적인 애착을 만들고 이 어머니를 안식처, Secure Base 안전기지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내적인 작동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아기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엄마를 옆에 두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엄마는 또 애착을 느끼도록 유전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도 돌봄 행동이라는 본능적인 그 행동에 충실하게 됩니다. 안정적 애착은 제대로 충족하던 못하면 아이의 발달에 영구적 손상이 생길 위험이 발생합니다. 애착 이론의 진화론적 본능은 두 가지 행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착 행동과 두 번째로는 탐색 행동이 있는데 애착의 형성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주변을 탐색하게 되는 또 이를 통해서 세상의 새로운 측면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을 탐색하다가 위협을 느낀다면
다시 애착의 대상에게 돌아갑니다. 위 실험에서 원숭이가 깜짝 놀라 흥건 모델에게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적 작동 모델이 이 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되고 또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애착 패턴 4가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프롬 펜브레너는 아이가 형제, 자매, 부모, 조부모, 보육원, 교사, 또래 독특한 존재들과 함께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적 환경은 더 큰 맥락의 사회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주소라는 개념을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노동 계급의 가족,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 이민자 가족 등과 같은 어떠한 사회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심리적 건강은 사회적 주소 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통계적인 관련성이 있다고만 말합니다. 이번에는 심리의 발달과 병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피살로지컬 모델의 입장에서는 신경생물학적 발달과 정서적 경험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의 발현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사회적 경험의 피드백이 유전자의 발현을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어린 시의 경험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대한 과민 반응을 통해서 구조적 가소성을 억제하고 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해마의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암시적 증거가 있습니다. 더욱이 학습과 사회적 심리적 경험에 의해 유도된 유전자 발현의 변화는 신경과 시냅스의 연결 패턴을 또 변화시켜 신경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신병리학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취약성과 위험 요인의 누적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발달로 확률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논의합니다. 발달 정신병리학은 일탈뿐만 아니라 건강함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회복력의 개념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신병리학의 발달의 최종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그 사이의 균형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발달과 촉진,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시점에서 그 요인의 데벨롭먼트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점에서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심리 발달은 그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정신병리학 연구자들은 환자의 현재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equal finality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아이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지만 동일한 끝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멀티 파이널리티는 특정 위험 또는 취약성의 요인으로 장기적인 영향의 결과가 각각의 아이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쳐서 모두 제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치아 및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숙도에서도 크게 변화합니다. 유아기부터 유년기, 청소년기, 성기까지 심리적 발달은 길고 흥미로운 하나의 여정과 같습니다. 치과 의사는 이 여정의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지식과 이해는 치과 진료실에서 어린이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어린이를 만나고 이해하고 치료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아치과 의사는 사회 맥락의 일부이며 치과 의사는 개인적인 감정과 약점을 고려하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개별적인 치과 치료를 행해야 합니다.